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몇 가지 기사를 볼 건데요. 오늘도 이제 은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은퇴에 이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은퇴에 관련된 좀 정보들을 주로, 없으면 또 어쩔 수 없고요. 관련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하고, 뭐, 애초에 시작이 부동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난 기사예요. BC주에서 은퇴하기 가장 좋은 도시. 여기서 이제 가장 cheapest spot이라고 나왔는데, 뭐 날씨도 좋고, 그래서 뭐 가장 뭐 싸다고는 할 수 없고, 물론 시골로 갈수록 좀 더 싸지긴 하겠지만, 날씨도 좋고, 그리고 좀 싸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은퇴하기 좋은 도시를 BC주에 이제 두 가지 도시가 괜찮다. 그걸 관련된 얘기였어요. 어딜까요? 여러분도 뭐 많이 아실 건데 저도 보자마자 거기겠지 생각했는데 뭐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두 군데 도시가 이제 일단은 켈로나인데 이 이름을 좀 바꿨어요. 웨스트 켈로나하고 그리고 프린스 조지예요. 프린스 조지 두 가지 도시가 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가장 은퇴하기가 좋다. 근데 일단 프린스 조지는 제가 이제 오늘에서 말해서 제외할게요. 왜냐면 프린스 조지 여러분 어딘 줄 아시죠? 프린스 조지면은 이 밴쿠버에서 정말 꼭대기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꼭대기인가 보네. 그죠? 어디더라? 여기가 프린스 조지 여기 있네. 그죠? 그 프린스 조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가기도 쉽지가 않고 너무 외곽이고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뭐 1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죠? 운전으로만 10시간 넘게 캘거리 가는 수준이고 근데 도로도 좋지 않아요. 그래도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퇴하러 저기까지 간다는 건 좀 너무 좀 좋지 않 모르겠어요. 싫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싫은 일이라 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만약 은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살던 곳에서 은퇴를 하면 너무 좋겠죠. 자기가 살던 동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은퇴를 하면 뭐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동네도 익숙하고 그죠? 그리고 뭐 교회나 아니면 뭐 또 성당이나 뭐 절에 다니시는 어디든 간에 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은 또 지인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입장상 좋기는 한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래서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켈로나로 많이 이사를 가잖아요. 은퇴하러. 그래서 저는 켈로나가 날씨도 좋고 하니까 뭐 호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꼭 그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켈로나 중에서도 웨스트 켈로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켈로나는 요쪽 이제 동쪽 이스트 쪽에 있는 자리 잡은 데가 켈로나고요. 그리고 웨스트 켈로나는 이 다리를 건너서 이 오카나간 레이크의 이제 웨스트 쪽에 자리 잡은 동네예요. 켈로나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개발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켈로나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캘거리 있을 때부터 켈로나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거기에 널싱홈들도 많고 잡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호수도 있고 하니까 경치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캘거리 있는 사람들이 그 베케이션을 켈로나로 많이 갑니다. 물론 여기 밴쿠버에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켈로나로 이사 간 동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식을 듣게 되고 이사를 갈까 고민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메릭 갔다 가면 가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여러 가지 들은 바로는 네 이게 효수도 좋고 네, 가보지 않았으니까 아는 척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도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구글 지도를 막 면밀하게 엄청 분석을 많이 했죠. 여기 왜냐면 좀 부동산 투자해볼까 싶어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자 웨스트 캘로나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근데 여기 현지에서는 웨스트 캘로나고 부르지 않는데요. 웨스트 뱅크라고 부르는데 웨스트 뱅크. 근데 지명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약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웨스트 뱅크 하면 좀 낯설잖아요. 근데 웨스트 캘로나 하면 캘로나 워낙 이제 휴양 도시, 그 은퇴 도시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웨스트 캘로나가 왜 좋은 도시일까? 일단 보시면 경치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집값도 싸고 인구도 좀 작다 보니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오늘 또 다시 얘기할 거는 저번에 우리가 이제 90만 불로 은퇴하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잖아요. 은퇴가 가능하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사람은 90만 불 은퇴하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작은 금액일 테고, 어떤 사람은 야, 저 금액이라도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이 정도 금액이면 밴쿠버에서도 충분히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인 거예요. 은퇴할 수도 있다. 물론 근데 이제 여러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방 하나짜리 콘도로 뭐 사고, 근데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90만 불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충분한 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90만 불로 내가 사는 집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돈이 많이 날라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 하나짜리 콘도를 사서 방 하나 스튜디오 rum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돈은 디비드 배당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 독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론 근데 그러고 나서 일을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심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때 나한테 좀 맞는, 내가 정말 돈이 안 돼서 일은 안 했는데 은퇴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좀 페이가 좀 적더라도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엑스트라 수입이 되니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 노후에 정말 나 마음 편하게 좀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핵심인 거지. 그때도 막 끼니 걱정하면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소위 말해서 공병 줍고 폐지 줍는 뭐 그런 표현을 쓰기는 그런데, 제가 사는 타운홈 단지에도 이렇게 공병을 주스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막 진짜 이상하게 생기거나 뭐 헐벗은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옷도 좀 점잖게 입으셨던데 보니까 취미 활동으로 공병 주스러 다니시는 중국계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면해보자 이거죠. 그런 거. 근데 내 먹고 사는 게 해결된 상태에서 그럴 수는 있겠죠. 자, 제가 이제 그제 보여드렸던 분이 현재 61세신데 하우스를 구입했는데 아직 모기지가 남았고 54만 불, 그리고 개인 빚이 29만 불, 그리고 렌트를 수입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셔서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상 이 집을 좀 지키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자산을 다 처분을 하면 결국 90만 불이 이제 남는다는 가정이었어요. 물론 여기서 집을 좀 더 좋게 파시면 뭐 예를 들어 10만 불, 뭐 10억도 될 수 있고 11억도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90만 불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었어요.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시는 부분,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또 생각도 해야 되고, 그냥 여기서 여기서 이제 노후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콘도 구입하고 어떻게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까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때 보여줬던 게 썰이하고 이제 랭리의 집을 사고 투자를 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웨스트 캘로나에 사는 게 굉장히 좋다. 싸기도 하지만 뭐라 표현해야 되나, 경치도 좋고 이게 자연도 즐길 수 있다.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은퇴를 하러 거기 가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일단은 백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영어가 잘 통할 수 있죠.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켈로나면 여기서 그래도 한 3시간 반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뭐 가끔씩 지인들 만나러 뭐 이렇게 1박 2일로도 올 수도 있고, 그죠? 일단 당장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갈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90만 불로 똑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90만 불로 웨스트캐로나는 얼마나 싸길래 그럴까? 일단은 여기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시면 일단은 36만 불.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45만 불이었잖아요, 그죠? 45만 불인데 여기는 아닌데 여기로 봐야 되네. 방 하나짜리 콘도가 그래도 여기는 25만 불이에요. 25만 불. 싸게 들어가면, 물론 꼭 저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거기보단 방이 좀 작죠, 당연히. 방 하나짜리긴 한데 그래도 아까 저희가 이제 랭리에 보여드렸던 집은 45만 불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25만 불이면 방 하나짜리 근데 거기는 600 스퀘어핏이었는데 400 스퀘어핏이면 410 스퀘어핏이면 이 원룸에 이제 방이 하나쯤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원룸인데 방 하나를 만들었죠. 창문이 없는 방이에요. 사실상 된 같은 곳입니다. 근데 요런 거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거의 한 8만 불 더 주면은 요거 크기는 그래도
640, 200, 646픽스퀘어핏. 요즘 오늘 발음 왜냐면 자다 깬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봐요. 그래도 그 집보다 12만 불이 싸요. 1억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창문도 있습니다. 창문도 있고 발코니도 크게 있고 화장실 여기 드레스룸도 크게 있고 요 정도 집이면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크기도 적당한데 1억을 아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도 부동산 수입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요런 집을 사면 되는데 제가 근데 요 집을 제가 요 집도 그렇고 다른 집도 한번 제가 쭉 읽어보니까 원래 이런 집들 소개 나오면 이게 첫 문장이 뭐가 나오냐면 first home buyer, welcome to first home buyer 그리고 investor 막 나오는데 그게 없어요. 그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켈로나는 물론 법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렌트가 안 되는 데가 많고 그리고 55세 이상만 들어가는 집이 여전히 많은 동네가 켈로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집이 투자가 안 돼요. 투자가 안 돼. 그리고 켈로나가 렌트비가 제가 지금 얼마인지 아까 조사한다 생각하고선 지금 조사 안 하고 바로 비디오를 켜서 일단은 가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90만 불이 있는데 일단은 그 내가 살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최고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 두 부부가 방 하나짜리에 25만 불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25만 불짜리로 이제 은퇴를 했다. 그러면 일단 계산해 볼게요. 그냥 우리가 변수 그냥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변수를 빼고 90만 불에서 26만 불로 계산할게요. 26만 불로 빼면은 나머지가 64만 불이 남습니다. 그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방송 키기 전에는 이걸 하고 켈로나의 집을 사서 렌트를 주고 하자 생각을 했는데 그 밴쿠버에 집을 사고 여기에 사서 렌트를 주고 이것도 가능하고 여기 사는데 이 돈으로 밴쿠버 쪽에 콘도를 사서 렌트를 주고 그죠? 나머지를 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네요. 그죠? 두 가지 옵션인 거예요. 밴쿠버 랭리나 이런 데 좀 외곽으로 빠져서 살면서 켈로나 쪽에 투자를 해서 켈로나 쪽 가격이 싸니까 두 채 정도 투자할 수 있겠네. 그죠? 와, 그러면은 부동산 수입이니까 월세도 더 빵빵하게 나오고 부동산이니까 향후에 그때 이제 배당 투자보다는 좀 덜 리스키하면서도 향후에 집값 상승도 또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45만 불 다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90만 불로 자기가 그때 우리가 샀던 게 랭리에 있는 집에서 빠졌다. 그러면 45만 불이었어요. 그러면은 45만 불이 남네요. 그죠? 그러면 요 집이 26만 불이니까 두 채를 사는데 5만 불이 모자르면 아마 그 이자가 렌트가 나오니까 5만 불은 아마 또 그 모기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제 계산 안 해봤는데 아마 캐시플로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애초에 생각대로 우리가 이제 90만 불에서 26만 불을 빼고 그러면은 이제 64만 불이 남았어요. 멀리 가지 말고 켈로나에서만 우리가 이제 렌트할 수 있는 데를 투자를 한번 해봐서 얼마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오늘도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장황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어떡하지? 방 하나를 뺍시다 이제. 일단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 렌트 수입만 하는 걸로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뉴이스트가 아니고 이제 로이스트 프라이스로 잡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뭐라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리조트 같은 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빼고 여기 되게 싸다. 한번 가볼까요? 여기 스튜디오룸이네. 투자가 되는지만 봅시다. 스튜디오 아파트먼트인데 알겠어. 근데 여기가 렌트가 되는지가 문제예요. 렌트가 되는지가 읽어보면 렌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써주거든요.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도 렌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만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가격인데 28만 불인데 방 2개짜리 이런 거는 무조건 55세만 들어가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길 사서 은퇴를 해도 되죠. 방 2개짜리 좀 더 여유 있게 살면서
물론 이게 55세 이상만 들어오니까 집이 좀 더 조용하고, 그죠? 아무래도 노인들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친화적으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백인들이니까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좀 뭐 나이가 있으니까 좀 더 서로 이렇게 좋게 지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처럼 좀 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저런 집도 이런 집도 방 2개짜리 좀 더 쾌적하게 생활하면서 이런 걸 누구한테 팔어? 또 55세 넘는 사람들이 와서 또 사시겠죠. 그죠? 내가 살 수 있으면 누군가 한 명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켈로나도 계속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켈로나 인구가, 이 얘기도 해야 되네요. 인구가 2000년 후반에 들어서, 2000년 후반이란다. 2000년 10년 들어와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인구가 2.8%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밴쿠버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도 1.5%였어요. 1.5%였는데 켈로나 2.7%가 늘었대요. 그럼 굉장히 다른 도시에 거의 2배가 느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도시고, 그러면 이게 켈로나 좋긴 한데 나이 많은 사람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까 분명히 웨스트 켈로나에서 은퇴를 하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투자는 켈로나에 하자는 거죠. 켈로나가 나이 많은 사람만 들어오는 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UBC가 있어요. UBC가 있고요. 분교라 표현 안 되지. 켈로나 캠퍼스가 있고, 거기에 다운타운에 또 이런 슈퍼 사이즈 타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켈로나가 나이 많은 사람만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죠. University of the British University of BC, 그러니까 UBC가 있고 켈로나 캠퍼스가 있어요. 이 북쪽에. 그리고 다운타운에 또 이렇게 UBC 캠퍼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만 오는 도시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는 도시고, 또 휴양 도시기도 하고, 이렇게 멋있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제가 며칠 전에 볼 때는 여기 투자할 만한데 찾아놨었는데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지 않을까 막 생각이 드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일단 여기 새로 만든 도시가 좀 콘도 같은 거 한번 찍어봅시다 일단. 괜찮네. 방 2개짜리야. 방 2개짜리인데 37만 4천. 우리가 아까 얼마 남았어요? 64만 불이나 남았네. 그러면 이런 거 렌트 되겠지. 새 건물인데, 그지 않겠습니까? 렌탈 프렌들리, no age restriction.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 이런 거 방 2개짜리 이런 거 하나 사서 렌트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이거 방 2개짜리면 수영장도 잘 돼 있고 좋네요. 여기,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주 새 건물은 아니네, 보니까 사진 보니까, 그죠? 80년대 졌네. 어쨌든 80년대 졌어도 38만 불에 방 2개짜리 콘도를 사면 아까 얼마 남았어? 이거 사고도 나머지 돈으로는 또 배당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켈로나 렌트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미리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게 공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켈로나 렌터. 자, 켈로나 렌털.ca에 들어와서, 자, 켈로나가 이제 우리가 방 2개짜리를 우리가 산다고 보면 얼마가 되는지 여기 봅시다. 자, 베드가 아까 2베드였어. 2베드. 좋은 거 사서 렌트 주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왜 이렇게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릴까 갑자기? 자, 방 2개짜리 1,800불이라고? 아까 방 2개였었는데, 자, 2,090불 방 2개짜리. 그래도 켈로나가 좀 싸긴 싸네요. 그래도 좋은 거는 2,300불도 받을 수 있고, 싼 거는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1,800불, 2,600불도 있는데, 와, 콘도는 2,600불이야.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게 너무 싸게 나온 것 같아요. 1,800불이 무지하게 싸게 나왔네. 진짜 2,200불, 1,800불, 1,800불 여기 또 있네. 이거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너무 오래됐어 저런 건. 1,900불. 여기도 2,300불. 방 2개짜리입니다. 방 화장실 하나야. 화장실 아까 우리 사는 게 아니고 아까 본 거는 화장실 2개였잖아요. 그죠? 2,200불.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중간 가격으로 타협 봐서 한 2,100불로 잡읍시다.
그러니까 2100불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걸 사면은 그래도 2100불을 렌트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또 만약에 이걸 샀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빼봅시다. 38만 불. 38만 불로 또 샀어. 그리고 26만 불이 남네. 아유, 그러면 사서 2100불의 렌트 수입을 잡고 또 26만 불을 우리가 얘기했던 배당 투자를 다 해보는 거예요. 아까 그때 뭐 좀 잘 세팅을 해서 0.7%짜리 배당을 이제 찾아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매달 받는 걸로 하면은 1500불 1500불 배당 수입이 나오고, 물론 텍스 빼고요. 거기에다가 2100불의 월세 수입. 왜 뺐지? 아, 왜 이럴까 지금. 2100불 또 플러스 2100불, 아까 잘못 계산했으니까요. 그리고 3600불의 월 수입, 여기에다가 이제 부동산 뭐 텍스 빼고 이런 저거 빼면 내가 볼 때는 3000불 나올 것 같아. 3000불 600불 이제 여러 가지 뺍시다. 그러면 월 생활비로 3000불이 남는 거예요. 3000불이면 두 부부가 뭐 옛날에 저도 보험회사 영업을 잠깐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 매번 뭐 그때 유행했던 게 그 설렁탕 영업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노후에 5,000원짜리 설렁탕 매일 못 드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을 드십시오 했는데, 누가 매 끼마다 5,000원짜리, 저기 그 당시에 5,000원이면 지금은 한 만 원 정도 하는 느낌인데 한 끼 10,000원 하는 걸 매일 사 먹습니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저기 몰에 갔었었는데, 거기 은퇴한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 뭐죠, 이제 로또 앞에 앉아가지고 빙고 같은 게임 한다고 맨날 쳐다보고 있고 모여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 테이블에 백인들이에요. 백인 할아버지들. 그래도 매일 아침에 몰에 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고, 뭐 사 먹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당장 끼니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이었으니까. 4명이 백인 할아버지를 모여 있는데, 1명은 팀홀튼 커피, 2명은 맥도날드 커피. 맥도날드 커피가 좀 더 싸, 양도 많고. 1명은 집에서 가져온 자기 음료수. 그리고 뉴욕 프라이즈 하나 큰 거 시켜가지고 4명이서 나눠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나이 먹으면 이게 돈 소비를 잘 안 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부자들은 아니겠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 은퇴 자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3,000불이면 정말 되게 충분하고, 물론 캘로나에 갔을 때, 웨스트 캘로나에 갔을 때 그렇게 되는 얘기예요. 근데 당장 밴쿠버에서 은퇴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캘로나를 갔는데 그 경치가 너무 좋아서 나 은퇴 여기서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니까 꼭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90만 불의 돈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돈이기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렇게 38만 불짜리 집을 사서 이걸 렌트 투자를 하고 자기가 쉽지 않으면 뭐 맡기면 되죠. 그 업자한테 시켜가지고 그 렌트 전담 그 브로커들 있지 않습니까? 맡겨가지고 영업을 시키면 거기서 또 물론 생활비는 줄겠지만 뭐 홀가분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렌트를 주고 나머지 돈으로 배당 투자를 하면, 그죠? 그래서 월 수입이 한 그래도 한 3,000불 가까이 나오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죠? 근데 캘로나가, 물론 집은 자기가 사는 집은 웨스트 캘로나인 거예요. 캘로나가 앞으로 미래 전망이 있냐? 좋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매년 2.7%씩 뭐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UBC 캠퍼스도 또 이미 있는데 또 증축을 하면서 또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도 또 들어오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캘로나에서 은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언제 방송을 시작한지 모르겠는데 또 굉장히 장황하게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옵션으로 생각을 해보자, 한번 생각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부자입니다. 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예요. 회복세 탄 주택시장, 낙관하기는 이르다. 지난 1월 달에 주택 매매량이 전년비에 22%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미 뭐 기사도 많이 나갔고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근데 주택 매매량, 거래량이 올라간 거지 이제 가격이 22%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주변에 얘기해 보니까 22% 올랐으면 완전히
완전 대폭등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길거리에 사람들 막 죽어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거래량이 전년 대비 22%면 정말 대단한 거고 전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비해서도 대비로 해서 3.7% 올랐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밴쿠버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캐나다 전체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부동산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뭐 고금리였죠. 고금리에다가 뭐 경제가 이제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고비는 넘겼지만 완전 회복은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CREA 여기는 이제 캐나다 부동산 협회죠. 여기 숀 캐스카트라는 수석 경제학자는 자, 캐나다 주택 시장이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2년 전 약세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죠? 자, 왜냐하면 1월 판매량이 평균보다는 여전히 9% 낮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22%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거래량이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어떤 회복세를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인 얘기는 아니다. 그죠? BC주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졌고 그리고 뭐 토론토, 해밀턴, 벌링턴, 몬트리올, 캘거리, 밴쿠버 및 프레이저 밸리에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오른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히 셀러 마켓도 아니고 그죠? 이제 조금 올라온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TD은행의 리시 손디 경제 전문가는 타이트한 시장에서 평균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일부 시장이 극심한 경제성 악화는 급등하는 가격을 제한할 것이다. 그죠? 왜냐면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더 사니까 작년 대비로 이제 많이 오른 거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합이거나 뭐 강보합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급등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뭐 여기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맞힌다는 것도 말도 안 되니까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뭐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물론 앞으로 뭐 1년 동안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안 떨어진다. 밴쿠버 시장은 뭐 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한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자 BC주에 2030년까지 주택이 70만 채가 필요하대요. 70만 채. 인구가 한 여기 450만 정도 되나요? BC주가? 근데 70만 채라 그러면 거의 지금 인구의 지금 뭐 얼마입니까? 그게 뭐 7분의 1 정도에 들어가는 6분의 1 정도에 들어가는 주택이 필요해요. BC주에만. 그러니까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해서 2.5배가 많은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자, 밴쿠버 시에서만 15,000개에 달하는 주택 착공이 이루어져야 된다. 밴쿠버 시에서만 그죠? 딴 다른 시 빼고. 근데 밴쿠버 시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얼마나 비싼 동네예요. 뭐 말도 안 되게 비싼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15,000개의 집이 들어가는 게 과연 현실적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은 임대주택 빼고 일반 주택인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늘 임대주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걸 채울 수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근데 BC 정부는 10년 동안 30만 채, 29만 3천 채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것도 추정인 거예요. 정부 예상인 겁니다. 이것도 예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고금리고 건설사들이 쉽게 주택을 못 짓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제가 콘도 물량을 보니까 지금 뭐 요즘에 좀 핫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분들이 많이 선전하는 거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그게 지금 뭐 10% 이렇게 계약금을 걸고 5%인가 걸면 5% 10% 계약금을 걸죠. 중도금을 내고 그러면 이제 분양이 2018년에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4년 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볼 때 이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지금 건설사가 제 추정이에요. 좀 미리 돈을 받아놓고
뭐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 할 수도 있고 당장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캐시플로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받아서 킵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서는 4년 뒤에 질 거를 지금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4년 뒤에 그냥 자기가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4년 뒤에 지금보다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보다 분명 오를 테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상치보다 우리가 70만 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상으로도 지금 반도 공급을 못 한대요. 10년 동안. 근데 문제는 30만 채 공급한다 그래도 공급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불보듯 뻔하듯이 주택난이 올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즘에 주택 임대료가 다시 꿈틀하기 시작한다. 메트로 밴쿠버가 방 한 개에 2,379불, 2,400불인 거야. 2,400불. 와, 이러면 진짜 와, 너무 살인적이긴 해요. 제가 봐도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문제이긴 한데. 근데 왜 이렇게 메트로 밴쿠버는 이렇게 난리가 날까? 밴쿠버는 어떤 곳입니까? 그죠? 작년 밴쿠버 공항에 2,500만 명이 왔다 갔대요. 코로나 이전에 95% 회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완전 회복한 줄 알았더니 95% 회복을 했대요. 전년에 31%. 자,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결국은 밴쿠버라는 곳은 전 세계적인 곳이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뭐 캐나다 사람 당연히 살고 있고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뭐 남미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워너비 도시인 거 워너비 도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주택 임대료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와서 지냈으면 하는 도시, 관광했으면 하는 도시, 뭐 한 달이든 1년 살이든 해봤으면 하는 도시라는 거죠. 이게 수요가 워낙에 많은 도시다 보니까 저런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증거들이 서리에서는 이거 얘기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12,000석 대규모 경기장을 짓는다. 이게 저는 심지어 이 얘기를 캘거리 시대도 들었어요. 저 어디 이사 갈까 고민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 밴쿠버 살았으니까 도시 이름은 아는데 동네 이름을 전혀 모를 때 나 어디 살까 고민을 할 때 이런 기사들 막 봤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요번에 저 브랜드 로크 서리 시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썰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리가 뭐 2030년에 2029년에는 인구가 80만 명 육박해서 밴쿠버시를 제치고 밴쿠버 100만이 안 되나 보네요. 밴쿠버시를 제치고 BC주 최대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거 뻥카 날릴 수는 없잖아요. 쉽게 그냥 막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위치가 시장이 언급할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정말 인구가 정말 급증하고 있구나, 폭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저 뒤에 화이트락까지 보이네요. 서리 이게 센트럴인데 이거 쭉 타고 내려 바닷가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리 살면 참 바닷가도 가깝다. 가끔 집사람이랑 화이트락 가끔 가니까 또 보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인구 증가가 정말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정말 이런 주택 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정답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뭐 부동산 오른다고 좋아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하면 너무 올라와 버리면 저도 앞으로 진짜 완전 돈이 없어서 지금 투자를 할 생각도 못 하고 아직도 작년에 썼던 사채 얘기 나중에 할게요. 사채 여파에 의해서 지금도 상처를 받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난 집값이 올라와 버리면 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그냥 그래도 이 정도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이상한 그런 거 아니니까.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근데 밴쿠버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냐 도대체. 캘거리 많이 올랐대요. 근데 지난 10년간 보면은 캘거리 단독주택 가격이 41% 상승. 다른 지역에 대해 주춤했고 에드먼튼은 겨우 13%밖에 확인 못했답니다. 기사 읽어보니까 다른 지역은 단독주택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8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못 올라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캘거리는 지도상으로 보면 밴쿠버의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저렇게 상승을 못하니까 결국은 수요는 어디에 몰려있다? BC주에 몰려있고 BC주 중에서도 밴쿠버 인근에 몰려있는 거예요. 수요가. 딴 데 가기 싫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교통이 좋지가 않아요. 한국처럼 KTX 뚫려가지고 캘거리까지 우리 부산까지 요즘은 뭐 2시간 좀 안 걸리나요? 그 정도
예전에 5시간 걸렸는데 요즘 2시간 좀 넘으면 부산 KTX 갈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옛날 대구에 우리 집사람이 대구 사람이라 기차 타고 다녔었는데 나중에는 뭐 1시간, 2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뭐 고속철이 뚫려 있든지 비행기 타는 거 귀찮잖아요. 힘들고 돈도 비싸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는 어디에 몰려 있다? 비시주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중산층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중산층 해줘야지. 그래서 임대료의 30% 이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 원베드 유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나도 지금 끓고 있어. 끓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금. 넘칠 염려는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야, 연소득이 8만 5천 불에서 13만 불, 방 한 개, 좋아. 근데 투베드룸에 연소득이 그 유닛 그 이제 이 한 사람뿐 아니라 부부 가정 소득이겠죠. 13만 4,400불에서 19만 불. 전 이거 보면서 좀 아니 두 부부가 거의 2억 가까이 버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소득자 아닌가요? 뭐 이렇게 부자이신 분들 보면 야 저거 어떻게 살아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연소득이거든요. 굉장히 부자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런 BC 빌드에서 어떤 집을 지어줘 가지고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부자들인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연소득이면 굉장히 부자들인 건데 고소득자들인데 왜 고소득자를 내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었어요. 뭐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저 사람들이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뭐 그 집을 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30% 이상 굉장히 무리를 하면서 지금 돈을 모기지를 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고소득자를 왜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는가? 비슷한 생각이 전기차도 저도 전기차가 지금 심장병에 걸려 있어요. 엔진 등에 늘 들어와 있는데 타고 있어요. 그러 있는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전기차도 정부 보조금을 받잖아요. 근데 주변 돌아보세요. 보조금 받는 건 정부에서 세금으로 도와주는 건데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들 중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요? 다 부자들 아니에요? 아니 자동차 가격 일반 자동차에 2배 정도 되잖아요. 저도 전기차 사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솔직히. 전기 기름을 안 넣는 거 외에는 비싸게 사버려서 정말 이거 언제 동안 타가지고 도대체 그 소위 말해서 비싸게 그 어떤 손해 보는 걸 넘었으나 뭐 어떤 기사 보니까 10년이었는데 요즘은 기름까지 올라 7년이면 된다 그러는데 7년 이상 타야 일반 가스 자동차 탄 거보다 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자들을 왜 나의 세금을 동원해서 전기차 사는 부자들을 BC주는 도와주나? 저 그린 정책이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 정책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고소득자를 왜 도와주나? 저소득자들을 임대료를 도와준다는 거 뭐 이해가 됩니다. 뭐 당장 살기 힘든 분들, 저도 저런 시절을 겪었고 하니까 저런 거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BC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주택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뭐 제1야당의 유나이티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임대 후에 소유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렌트비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디파짓하는 걸 도와주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잘 버티면 렌트를 거의 안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텍스를 많이 이제 후원해 주는 건데, 내가 방금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BOC, 그러니까 캐나다, 뱅크 오브 캐나다죠. 뱅크 오브 캐나다 맥클런 총재가 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지출하니까 오히려 그 물가가 올라간다. 제가 저번에 이 얘기했다가 누가 댓글에다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자본주의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정부가 지출을 하면 이런 것도 대표적인 정책들이잖아요. 이 정부 세금 써가지고 이런 것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집값이 오르는 부메랑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겠죠. 네, 저도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데 결국은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죠. 공급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공급을 늘리면 누가 돈을 버냐? 빌더들이 돈을 벌죠. 디벨로퍼들이 돈을 벌죠.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죠. 또 그것도 부자들 디벨로퍼는 부자들이니까 부자를 도와주는 정책이 될 수 있겠네. 생각해 보니까 그죠? 저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국 정답은 공급 그냥 폭탄 공급을 하는 것 외에는 집값을 박는 방법이 없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러 가지 기사를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제 생각을 좀 섞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들어보시고 여러분 생각이 달라도 뭐 또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